안녕하십니까. 영상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및 문화재단과 관련한 스케치 및 소개 등 여러 유형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영상 제작자 이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콘텐츠가 대중에게 어필된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영상 제작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능력으로 인지되고 있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능력 정도로 인식되고 그 능력이 크게 대중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영상을 활용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고 그에 대해 수입을 창출하는 시대가 온 것이 빠르게 진행된 것인 반면 그에 관련된 기술을 알고 숙지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관계로 현재에 와서 영상이 대세가 되었던 이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게 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로 영상 제작의 세계에 어떻게 입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기초 지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번 강의의 경우 그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목차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 강의는 총 3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3번이 하나의 강의이고 그 뒤로 4번과 5번 그리고 6번에서 8번까지의 구성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차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1강은 개요와 운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첫 장 뛰어넘기라고 명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상 제작 기술이 유튜브나 여러 소셜 커뮤니티의 확장과 더불어 각광받는 시대가 왔지만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크리에이터로서의 기질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의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리고 더 앞서가서는 이러한 영상 제작의 시대에 발을 맞춰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도태되는 경우를 상당히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상 기술이라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으며 그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영상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에 앞서 영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강의 초반부는 영상 프로그램의 개요, 좀 더 앞서서 이야기하자면 영상 제작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는 영상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겁먹을 것은 없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상황에서 알아야 할 개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PC, 즉 맥북을 쓰느냐,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활용하는 영상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별천지처럼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체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서 부담 없이 들으시면 여러분이 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 혹은 피하고 싶은 감정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로는 영상 프로그램의 기본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결국 영상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영상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혹은 제가 무슨 영상을 만들어야 해서 촬영을 직접 하든 촬영분을 받든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키프레임이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섞은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영상을 기깔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상의 소위 때깔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완성도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을 보정하고 필터를 씌우는 일일까요? 실제로 영상 실무에서 쓰이는 업무들은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르고 부드럽게 하는 것.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기술들이 쓰이기는 하겠지만 결국 영상을 만드는 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술적인 장벽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영상을 만들면서 시작부터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그래프 조절, 노출도 보정 등 특정 기술들을 활용해서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는 그때 여러분이 영상 제작을 다루는 유튜브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들이기는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도대로 영상의 스토리라인을 기획하고 그에 대한 편집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제가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영상 기술의 장벽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쉬운 기술을 익혀서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1강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개요라고 제목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글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영상 편집의 개요. 편집이란 일련의 사건을 기획 의도와 상황 문맥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미 있는 세부 장면을 선택하고 시퀀스로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때에 주요 단어를 약간 드립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의외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한번 그런 접근 방식으로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영어로 에디트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어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느냐면 밖으로라는 뜻의 EX와 주다라는 뜻의 DO가 그것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이 되고 좀 더 언어를 드립하자면은 출판 및 배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편집을 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시키면서 배포하고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영상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 그 목적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기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집 또한 이것을 기준으로 좋은 편집과 그렇지 못한 편집을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상 편집의 개요의 뒷부분에 쓰여 있는 시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순서라는 단어로 명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목적이 있는 순서라는 점에 있습니다. 영상 편집은 단순히 있었던 일을 간추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출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듯이 영상을 편집하는 것에도 그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 편집의 기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상을 요청하는 고객이나 영상을 만드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것이 영상을 만드는 작업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상당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편집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촬영 샷에 대한 기능은 콤바인, 컨덴스, 콜렉트, 빌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콤바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합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들의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결합에 실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스토리 라인을 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 영상의 재료가 되는 영상들, 사진들, 음원들 등의 모임을 라이브러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완성된 영상의 큰 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짜는 과업이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콤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기획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상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에 이 목적과 라이브러리라는 두 가지 측면의 상황을 토대로 현실적인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콤바인의 더욱 구체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는 컨덴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기획적인 것과 기술적인 두 가지 측면을 전부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에 있어서 러닝타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장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상이 1분짜리냐, 3분짜리냐, 5분짜리냐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봐야 하는 것인가에 따라
영상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영상의 전체적인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영상의 목표 러닝타임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클립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 이에 따라 콘덴스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 클립당 할애되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간단하냐 혹은 장황하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초가 나눠지게 되고 영상을 압축할 때에 여기에 근거해서 커팅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개념은 컬렉트라는 개념으로 각 샷들에 대한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영상을 만들 재료들을 받거나 직접 촬영을 했을 때 그것이 영상에 적합하도록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줌 효과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핵심적인 부분만 강조를 한다던가 때로는 영상에 어느 정도 무빙이 있어야 좀 더 흥미롭고 소위 있어 보이는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영상 프로그램의 트랜스폼 등의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수정 작업 시기에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빌드라는 개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막, 화면 전환, 텍스트 효과, 필터 등으로 의도한 스토리라인을 완전하게 구성하는 작업을 이행하게 되면서 하나의 완성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글을 읽어보시면 편집 과정에서는 화면들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기술적인 작업과 미학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화면일지라도 편집 기법에 따라 그 의미와 메시지는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와 메시지를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앞에서 이야기한 콤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동영상은 사진 등의 정지 영상과 달리 한 컷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컷들의 배열을 통해 완성되고 조합된 총체적인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서 촬영된 샷들을 의도에 따라 결합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문자용인 곰믹스부터 숙련자용인 애프터 이펙트까지 여러 개의 영상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좋은 영상 제작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영상을 결정하는 것은 콤바인, 콘덴스, 콜렉트, 빌드, 즉 어떻게 구성하는 것에 대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보시면 입문자용부터 중급자용, 숙련자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영상을 시작했을 때 숙련자용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널 컷으로 시작을 했고 주로 그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약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문자용의 경우 곰믹스와 밴믹스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핵심은 입문자용의 프로그램이 쓰다 보면 딱 거기까지밖에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곰믹스의 단점의 경우 기본적인 컷 편집, 자막 넣기 위주의 간단한 편집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편집의 세계에서만 머무르는 경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두 프로그램을 입문자용으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중급자용의 경우는 입문자용과 숙련자용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베가스 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업데이트를 통한 다양한 3D와 이펙트 기능들을 영상에 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중급자용의 경우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영상을 만들 때 템플릿이라는 미리 세팅된 그 무언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화면 전환 효과에서 그것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급자용 단계에서는 그 수량이나 운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유념해 두고 결국에는 숙련자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숙련자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용법이 입문자나 중급자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숙련자라는 말에 너무 거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영상 프로그램은 우리가 PC를 어떤 유형의 것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것이 맥의 운영체제에서 쓰이는 파이널 컷과 모션 5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주로 쓰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리미어 프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보시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현존하는 편집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사용하며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편리하고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다. 높은 PC 사양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영상 편집과 효과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접목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영상과 서적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효과와 프레임을 통해 손쉽게 편집과 보정이 가능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프리미어 프로의 장점에 대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특별하다기보다는 전문 영상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굉장히 다양한 덕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얻어가야 할 것은 프리미어 프로가 이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이구나 라기보다는 이것이 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당연한 덕목이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으로서 프리미어 프로는 색상 보정이 용이하고 코덱도 다양하고 클립들도 커팅이 잘 되고 모션을 걸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상을 만들 때 쓰이는 당연한 기능들입니다. 자르고 모션을 걸고 조합하는 것은 단지 프리미어 프로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파이널 컷도 똑같이 갖추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은 6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도비 제품 간의 호환성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의 디자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이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 이해가 작업물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구매 과정은 프리미어 프로를 구매하는 과정인데요. 정말 편집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면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우리가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은 운영체제입니다. 맥을 쓸지 윈도우를 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맥의 경우에는 파이널 컷과 모션 5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계는 비싸게 사고 프로그램은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만들 정도가 되려면 램이 16기가 이상이 권장되는데 이 경우에 맥의 가격이 윈도우 노트북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맥의 경우 16기가이고 용량은 1테라 등의 사양이 있는데 이것을 중고 거래로 해서 300만 원 약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했었습니다. 그게 2021년이었고요. 이 정도의 가격이면 윈도우 노트북 사양으로는 훨씬 좋은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맹점은 영상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픽카드인데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 그래픽카드를 본래의 기계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맥의 경우에는 기계 자체를 통째로 구매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맥을 선택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널 컷의 경우 계정을 통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출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션 5 또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윈도우의 경우 이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를 구독할 수 있는 권한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달 돈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 이용 안내를 통해서 영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개괄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상을 만드는 과업 자체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영상의 경우 영상도 있지만 거기에 자막도 들어가고 필터도 들어가고 모션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편집도 할 수 있는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이 프로젝트를 우선 저장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프로젝트 모니터,
도구, 타임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모니터의 경우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내부 소스, 즉 재료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도구 모음은 클립을 지정하는 도구, 자르는 도구, 텍스트를 입력하는 도구, 모양을 만드는 도구 등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은 영상 소스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FPS라는 개념, 즉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에서는 보다시피 영상을 자르는 컷 편집, 자막 삽입, 배경음악 삽입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영상 프로그램에서 매우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좀 더 진도를 나가면 키프레임을 걸거나 필터를 씌우는 등의 세부적인 작업 또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집이 완료되면 어디에 영상을 저장할지를 지정하고 완성된 영상 파일을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편집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